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딪히면은 바이크가 무조건 손해예요. 그 은희님이 좀 빡이 치셔서 멀티퍼포즈 타시는 분이 갑자기 무왕 와가지고 이제 훅가시를 무왕 잡아가지고 이제 야 저리 꺼져라! 여자가 어디 감히 바이크를 타고 길을 막고 다녀? 건방지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건 사고 이슈에 대한 얘기도 저도 가끔 하고 싶어서 뭐 다 이게 안전에 관련된 얘기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우연히 봤어요. 그 라이더 은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유튜버 분인데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뭐 이렇게 연락한 적,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뭐 단체로 투어를 가다가 어떤 자동차가 위협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영상이 올라왔었죠. 또 그 영상에 댓글이 오토바이를 되게 경멸하는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차를 모시는 분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다셨죠. 뭐 너네가 1, 2차로를 막고 달리니까 그런 짓 좀 하고 다니지 말아라. 너네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가끔 이렇게 외곽도로 나갈 때 바이크들이 1차로, 2차로를 막 2차로를 점거하고서 저속으로 달려가지고 자동차 입장에서 빡친다. 너네 때문에 추월을 할 수도 없고 어쩌자는 거냐. 막 재수없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죠. 저도 그냥 흥미로워서 댓글도 쭉 읽어보고 영상도 나름 꼼꼼히 한번 봤어요. 왜냐면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그 내용만 보자면 물론 뭐 저도 당사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말 뭐 어떻게 돌아갔었는지까지는 몰라요. 뭐 진짜 뭐 은희님 일행들이 1, 2차로를 뭐 막고서 되게 뭐 80km 이하로 천천히 가가지고 뭐 뒤에 있는 차들이 막 으아 빡쳐가지고 뭐 위협 운전을 했는지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막 아닌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겠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3자 입장에서 영상을 보면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자동차가 라이더 모모님 앞으로 갑자기 끼어 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뭐 아마 좀 의도적인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사실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차선을 바꾸고 안전거리 확보도 안 하고 차선을 바꾸고 들어온 다음에 겁이 나가지고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 안 하고 차선으로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안전거리를 벌리려는 거죠. 앞차와의.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먹이사슬에서는 되게 하수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뒤쪽 상황을 아예 확인 안 하고 행동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저도 몇 번 그런 걸 당해보고 뭐 되게 기분이 나쁘고 위협을 느껴서 뭐 쫓아가서 창문에다가 뭐 얘기도 해보고 막 왜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냐 뭐 해봤지만 의외로 보면은 모르고 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따라가가지고 욕을 하려고 봤는데 아이고 되게 그냥 화목한 가족이야. 그냥 화목한 가족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태우시고 그냥 되게 운전을 하시는 그냥 그런 아무것도 폭력적이거나 이런 게 없는 그냥 그런 차란 말이죠. 거기다 대고 차마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얘기도 해본 적도 있는데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몰랐다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토바이 탄다고 해서 오토바이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토바이 타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앞만 보고 달리는 분들이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드라이빙 센스가 없는 분들이죠. 자기가 브레이크 잡을 때 뒤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예 머리가 좀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수를 보지 못하고 운전을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뭐 라이더 모모라는 그분을 뭐 일부러 위협을 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냥 본인이 안전거리를 벌리려고 뭐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도 몰라요. 뒤쪽에서는 대신 죽어나겠죠.
안전거리 확보 안 하고 들어온 것도 짜증 나는데 거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뭐 뒤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시험 가란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열받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차를 타도 그런 분들 항상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그런 식으로 모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뭐 중간에 진짜 위협을 하니라고 그렇게 한 건지. 근데 어쨌건 위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느냐 뭐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한 번 그 모모님 앞으로 왔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음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는 아예 실선인데 1차로로 깜빡이는 키시더라고요. 그 깜빡이를 키는 걸 보니까 어쩌면은 그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운전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1차로로 가고 싶어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진짜 위협하려고 막 들어왔으면은 보통 깜빡이를 안 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깜빡이를 또 켜고 들어오시대. 근데 그런 식으로 실선에서 또 들어오려고 하니까 네, 이쪽에서 그 일행분이 멀티퍼포즈 타시는 분이 갑자기 무앙 와가지고 이제 훅가시를 무앙 잡아가지고 이제 야 저리 꺼져라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이제 다시 몰아내는 네, 그런 장면까지가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그 은희님이 좀 빡이 치셔서 네, 다시 이제 뭐 라이브를 트셨길래 거기에서 들어가서 뭐 잠깐 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은희님이 이렇게 창문을 내려라 뭐 가서 손짓을 했더니 그냥 무시했다. 근데 이제 일행의 남자분이 가서 다시 창문에다 대고 문 내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또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희님 입장에서는 되게 여자라서 이거 분명히 무시한 거다라고 느끼신 것 같고요. 차에 타고 계신 분이 할배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제 과거 얘기를 갖다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 여자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젊은 분들은 요즘엔 거의 뭐 많이 사라졌죠. 그런 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무시당하고 좀 이제 많이 좀 인권이 지금보다는 좀 아래 있을 시절에 사시던 분들이라 일단 여자가 뭐 한다 그러면은 일단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일단 무시야. 어디 여자가 같이 그냥 뭐 예전에는 제사 지낼 때도 여자분들은 뭐 절도 못하게 했지. 요즘에는 거의 안 그러죠. 밥 먹을 때도 따로 어머니는 밥상에서 같이 뭐 밥을 못 드시고 부엌에 가서 혼자 드시고 우리나라의 흑역사죠. 회사 같은 데서도 여직원은 무조건 커피 심부름 시키고 이때 골 때리는 거죠. 옛날에 국내 CF 중에서도 그게 무슨 샴푸 광고였나 무슨 광고에서 그 말단 여직원이 이제 회사에서 막 이제 회사의 꽃이다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남자 직원들 막 커피를 막 타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옆에 과장님이 마지막에 끝날 때 한마디 합니다. 미스김 나도 그러면은 이제 그 미스김이 네 가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좀 약간 성장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CF였는데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네, 인권단체 쪽이랑 시청자들이 항의가 빗발쳐가지고 그 광고가 실제로 잘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르신도 예전에 제가 그때는 바이크를 안 타던 이제 대학교 시절이었어요. 외곽으로 나갔는데 춘천 쪽인가 어딜 가는데 이제 그때 막 나름 미들급 알차 닌자 막 600알랄 뭐 이런 걸 갖다 타는 이제 투어 일행분들이 다 이제 전신 슈트를 딱 입고 한쪽에 이제 잠깐 쫙 바이크를 세워놓고 휴식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 휴게소 근처에서.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일단 바이크에 대해서 일단 욕을 하고요. 저희 폭주족 새끼놈들 막 이러고 욕을 하고 거기서 플러스로 거기에 되게 미녀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제 전신 슈트를 입고 약간 은희 같은 그런 키도 되게 크시고 약간 서구적인 분이죠. 키 되게 크고 전신 슈트 입고 그리고 이제 긴 생머리가 이렇게 확 휘날리는데 또 외모도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난 딱 보고 가면서 와 일단 바이크도 멋있는데
여자분도 겁내 멋있어. 영화에 나오는 액션 영화의 여주인공 같아. 히로인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라고 저는 너무 멋있어서 야 진짜 저 바이크 나중에 한번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제 같이 가시던 분은 바이크라고 일단 폭주족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고 여자분 가지고도 저 여자 저거 저 바이크나 타고 돌아다니고 막 저 나쁜 놈들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바로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여자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그때 크게 느꼈습니다. 또 이제 윗분이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대고 또 아니 뭐 여자라고 이렇게 무시하실 필요 있나요? 라고 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저는 뭐 남녀평등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 힘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 타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심해요.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은 너무 무시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항상 얘기하듯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뭐 문제아, 범죄자, 양아치, 폭주조 뭐 이런 놈들만 탄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강해서 그런데 뭐 그분들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은희님처럼 뭐 이렇게 약간 무시도 당하고 정말 그분이 위협을 했다라면은 여자가 어디 감히 바이크를 타고 길을 막고 다녀 건방지게 이러면서 차로 위협을 했을 수도 있고요. 꼴이 사나웠던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경력 있으신 분들이 솔직히 뭐 라이더 은희님이나 뭐 모모님이나 이런 분들 다 뭐 1, 2년 바이크 타신 분들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바이크를 오래 타왔기 때문에 그 정도 짬이 되는 분들은 사실 눈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량 흐름에 방해를 준다라고 느끼면은 분명히 빼줍니다. 빼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은희님 자체가 되게 고속 투어러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 어디 영상에서 그렇게 나왔어. 짭스님이 따라가다가 길 잃어버리고 저도 고속으로는 투어를 잘 안 다니는 성향이에요. 왜냐면은 난 무섭거든.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뼈도 못 추릴까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명히 100km 이상 달리셨을 거예요. 아마 옆에 차들이랑 나란히 가고 있는 거 보면 솔직히 그런 도로에서 누가 100km 이상 안 달립니까? 분명히 차량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은 됩니다. 그 정도 짬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다면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일부러 공격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무 운전을 못 하셔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선을 바꾸려고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자동차랑 주행 중에 시비가 붙으면은 웬만하면은 차랑 맞짱은 뜨지 마세요. 차가 아무리 재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맞짱 떴다가 결국에는 바이크가 집니다. 뭐 그런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택시랑 오토바이랑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서로 막 분노의 레이스를 펼친 거죠. 바이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택시 입장에서 막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놈을 어떻게든 따라가서 막 앞지르려고 한 거지. 근데 바이크 또 앞지르고 서로 앞지르고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분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로드 레이지라 그러죠. 이제 나중에는 자동차 운전수가 정말 빠기 치면은 바이크를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시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차가 빨라요. 바이크보다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4바리를 2바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뭐 스파이더 3바리가 오더라도 안 돼. 차는 사실 일단 배기량과 맷집에 장사 없다고 체급에 장사 없다고 빵에 장사 없습니다. 솔직히 같이 부딪히면은 바이크가 무조건 손해예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연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무조건 바이크가 치이면 손해입니다. 손해만 손해예요. 그냥 바로 시온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바이크는 사고 났다 하면은 차한테 부딪혀서 사고 났다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셔도 가급적이면은 차랑은 맞짱은 안 뜨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게 좀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말 열이 받으시면은 차라리
달리는 도중에 맞짱을 뜨지 마시고요. 계속 그냥 따라만 가세요. 따라가다가 신호정지에서 언젠가 걸리죠, 차가. 그때 잽싸게 내리세요. 그때 잽싸게 내려서 자동차 두드리던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두드리던가, 아니면은 차 앞에다가 바이크를 아예 그냥 정차를 시켜버리고, 뭐 근데 그것도 위협행위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건 블랙박스로 다 그냥 기록을 하세요. 차 넘버랑 다 찍고, 그 차가 한 위협행위 다 찍은 다음에 나중에 그냥 경찰한테 신고하십시오. 그게 깔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단 먹이사슬 해서 차가 더 포식자인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하야부사가 오던 H2 맞나? 터보가 달린 H2가 와도 안 돼요, 안 돼. 차한테. 네, 마티즈한테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마티즈가 경차하고 작아 보여도 바이크하고 맞짱 뜨면은 바이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열 받으시더라도 항상 냉정함을 가지십시오. 네, 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만 손해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항상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군대에서 배운 말인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모시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되게 전반적으로 좀 운전을 되게 과격하게 하세요. 폭력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깔보고 좀 공격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걸 흔하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게. 저는 안 합니다. 장담하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곰곰이 옛날부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벌써 10년 넘게 바이크 탔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작은 바이크 탈 때 확실히 차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저보다 배기량이 높은 양아치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배기량이 나는 오토바이를 은근히 깔보고 막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라이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못된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도 좀 화가 나는데, 근데 뭐 배기량이 낮으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거 뭐. 제가 되게 열받아 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냥 짬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강남 쪽에 매장을 정말 싫어합니다. 뭐 개인적인 원한이에요, 사실은. 물론 자체를 저는 욕하거나 그 브랜드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왜 그쪽 강남 매장을 갖다 좀 안 좋아하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강남 쪽에 직장 때문에 항상 출퇴근을 하던 길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A2를 타고 다녔거든요. A2 100을 타고 다녔단 말이죠. 그 예술의 전당 앞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오른편에 북한 매장이 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없어졌나? 거기에 일하는 분이에요. 제가 확인도 해봤어요. 거기에 일하는 직원분이거나 알바분이었던 걸로 출퇴근하는 길에 자주 마주쳐요, 저랑. 그분은 저를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분이 탔던 바이크가 제 기억으로는 슈퍼모타드였는데 배기음이 부다다다다당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바이크가. 그래서 저야 뭐 출근길에 맨날 마주치니까 야 멋있다 이러면서 뭐 보고 다녔죠. 야 저분 또 만났네 이러면서 이제 항상 가는데 저야 뭐 꼴꼴이니까 사실 항상 이제 꽁지만 보면서 갔죠. 그리고 아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분이 가다가 거기서 저는 예술의 전당으로 올라가고 그분은 매장 쪽으로 싹 항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 저기 일하는 분이구만 딱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한테 공격을 한번 당했는데 제가 지각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지각을 해서 물론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제가 뭐냐면 횡단보도에서 그날도 그 타는 분이 뭐 앞쪽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열심히 따라갔죠. 뻘뻘거리고. 왜냐면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구경하려고 뒤에 가면서 왕 따라갔는데 그분이 신호등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정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행자도 없었고 앞에 차들도 다니는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잠깐 멈춰 있다가 그냥 눈치 보고 이 상태로 갔다가는 지각이다 해가지고 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째자 하고서 이제 보행자 신호인데 그냥 꽝 예술의 전당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두 개가 뒤에서 무려 저랑 같은 차선으로 부앙 하고 스치면서 팍 스치고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핸들이 진짜 휘청해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진짜. 아주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요겁니다. 자기보다 조그만 바이크가 자기를 이길 수 없으니까 신호를 안 지키고서라도 자기를 앞질러 갔다. 비겁하게 자기를 앞질러 간 나쁜 놈, 저런 양아치 나쁜 놈에게 내가 응징을 해줘야겠다라고 보복성 운전을 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위협적으로 동일 차선에서 저를 스치고 지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휘청하고 물론 뇌피셜입니다. 그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분도 지각을 해서 급하게 제 옆을 지나갔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그랬지만 본인이 이제 주변 사람을 얼마나 무섭고 위협을 했는지는 뭐 모르실 수도 있죠. 하수라서 모르실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으면은 시온으로 갈 수 있다. 그분이 맨날 그 매장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그 밖에 항상 바이크가 서 있었어요. 그 모타드 바이크가.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매장에 따라가서 그분 나오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하려고. 당신 왜 날 위협하냐? 내가 지금 사고가 날 뻔했는 걸 본인은 아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진짜. 근데 지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지나쳤어요. 회사를 먼저 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대신에 회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매장 들려가지고 아침에 나 위협한 놈 누군지 나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귀찮은 거야,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순간 열이 받았을 때는 진짜 물불 안 가리게 막 열이 막 분노 상태가 되지만 좀 한 텀 지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차분해지면은 좀 귀찮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 뭐 가서 얘기해서 뭐 하겠어. 내가 얘기해봤자 몰랐다, 본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증거도 없고.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에요. 영상 기록 장치가 없던 시절이에요. 준모 돌아다니고 이런 시절이니까.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생각하니까 열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두 매장, 다른 매장은 물론 안 그럴 테니까 두 브랜드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그 매장, 그 매장은 내가 나중에 바이크를 살 때도 내가 절대 거길 가나봐라, 이런 식으로 정말 분노를 갖다 다짐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내가 돈 벌어도 절대 너네 매장에서 물건 안 산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지난 일이라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그때 지금까지 일하시진 않겠지. 혹시라도 지금도 거기 일하고 계시면은 이 영상 만일에 보시면은 댓글로라도 저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저도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제가 신호위반 한 거 맞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차라리 욕을 하시던가, 그리고 그렇게 위협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 어떡할 겁니까? 제가 그날 위협해가지고 사고 나서 자빠지면은, 그렇게 위협해서 제가 사고 나도 실제로 처벌 받거든요. 위협한 사람이 난폭 운전으로. 근데 만일에 그날 제가 그렇게 자빠져가지고 심하게 다치거나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뭐 본인 딴에는 무슨 참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런 거라면은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본인들이 누군가 열받게 해서 차든 오토바이든 누군가가 나를 그런 식으로 열받게 한다면은 절대 머신끼리 경쟁을 하지 마세요. 머신으로 위협을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옆에 따라가서 잠깐 서라고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잠깐만 서보시라고 옆에 따라가서 서서 좋게 얘기하세요. 그냥 아니 바이크 타는 입장에서 아저씨 그런 식으로 신호 위반하고 이러는 거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이게 뒤에 차들 기다리고 이러는데 아저씨 혼자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라이더들 다 욕먹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저도 그랬겠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각을 지금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그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기 죄송하다 그랬겠죠. 그러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화를 푸세요. 자동차가 잘못을 뭐 했다 하더라도 차랑 막 경쟁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는 차를 타시는 분들 라이더한테 바이크 타는 분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위협 절대 하지 마세요. 라이더 입장에서는 차끼리는 같이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나도 사람이 안 다치겠지만 라이더 입장에서는 차가 와서 툭 치면은 바디 체크 한 방 하면은 바로 그냥 시온이거든요.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물론 그 자리에서 본인이 기싸움을 해서 이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라이더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본인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살인죄로 살인미수 살인죄로 깜빵 들어가고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자기 아까운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망치는 거는 손해 아닐까요? 서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을까?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작고 약한 존재에 대해서 왜 보호를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는가? 뭐 심지어 수입 바이크 앞에 국산 바이크가 가면 그걸 위협하고 가는 분들도 허다하고요. 뭐 적은 저배기량 바이크가 자기를 갖다 앞질러 갔다고 자존심 상해서 똑같이 동일 차선으로 스치듯이 위협하면서 지나가는 분들도 정말 많았었고요. 뭐 차가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요. 뭐 심지어는 국산 마티즈를 타고 가면은 뒤에서 국산 제네시스나 이런 게 또는 이제 수입차가 어디 국산 경차 따위가 내 앞을 끼어드냐 하면서 그것도 확 앞질러 가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분노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다 분노 상태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서태지와 아이들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친구를 밟고 올라가 뭐였지? 어쨌건 네 친구보다 앞서 가야 된다. 네 친구를 밟고 올라가서 1등이 되라.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란 말이죠. 무조건 남보다 앞서야 된다. 근데 그건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성장하는 좋은 장점도 있죠.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대신 단점도 되게 많죠. 남을 무시한다거나 깔본다거나 자기보다 조금 약한 존재에 대해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무조건 밟고 올라간 놈이 조명을 받게 되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조명을 많이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수를 쓰든 앞질러야 된다. 심지어는 걸어갈 때도 자기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앞질러서 걸어가려고 그러죠. 걸어갈 때도 인도의 보행 중에도 그런데 차나 오토바이 타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의 성향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더 심해진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또 물론 옛날보다 먹고 살기가 좋아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어렵잖아요. 젊은 친구들 취업하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바쁘게 정말 빡시게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오죽하면 헬조선이란 말까지 나왔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되게 빡시게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신경도 날카로워져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특히 대부분 이제 억압받는 삶을 살잖아요. 뭐 군대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 회사에도 존재하니까 뭐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매너가 좋아지고 그런 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위에서 갈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런 게 사회에 다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굽신굽신 해야 됩니다. 자기가 돈이 많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갑한테 눈치를 보면서 억압돼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전부 갑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게임에서도 이렇게 돈 써가면서 갑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에서만큼이라도 갑이 되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차나 바이크 쪽에서도 도로에서 이게 나와버립니다. 도로에서는 바로 레이스야. 이분들 생각에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사고방식에서 도로는 레이스예요. 레이스. 직장생활도 레이스잖아요.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경쟁에서 나고 하면은 바로 회사에서 잘리는 거고. 이 우리나라가 엄청 빡신 나라란 말이죠. 근데 도로에서는 바로 레이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처진다? 이거 용납할 수 없단 말이지. 무조건 앞질러 가는 거죠. 바로바로 앞질러 가야 돼요.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꼼짝할 수 없지만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꼼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도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건 돈이 많건 뭐가 됐건 나발이고 어쨌건 내가 수입차건 국산 똥차건 뭐건 간에 속도만 빠르면은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바로바로 다 앞질러 갈 수 있어. 국산차를 튜닝해서 외제 비싼 수입차를 앞질러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평등하게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곳이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내가 갑이 돼보고 싶다라는, 갑질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성향이 그런 거를 좀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갑한테 쌓였던 스트레스와 울분을 갖다 나도 누군가에겐 풀어야 되거든요. 나도 갑이 돼야지 을한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못된 분들은 자기 뭐 처자식한테 그걸 푸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자기보다 만만한 직장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그걸 막 쏟아 화풀이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도로에서도 자기보다 만만한 먹잇감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 먹이사슬에서 자기보다 만만한 존재를 잡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화풀이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도로에 나가면은 많은 운전자들이나 라이더분들이 남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태세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완벽하게 갑의 위치에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본인이 100%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남을 확실하게 공격해도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절묘한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했을 때예요. 또는 상대방 차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무언의 정당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운전자나 차들한테도 암묵적으로 허락을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놈을 사냥할 거야. 모두 동의하지? 라는 암묵적인 그 아우라가 생긴단 말이죠. 왜냐면은 저놈 잘못했으니까 누군가 공격을 하더라도 잘했어 그래 참교육이야 참교육. 잘했다 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교육 관련된 영상이나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왜 그러냐면요. 참교육이라는 게, 저는 무슨 권리로 그런 참교육을 하는 거죠?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을 참교육한다? 글쎄요. 무슨 권리로? 물론 뭐 주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지만, 어쨌건 내가 누군가를 대신 나서서 공격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자, 많은 라이더분들이 자, 이게 좀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니면 뭐 딱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던가, 아니면 내려서 무슨 일이냐고 한번 물어보던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빵! 그리고 피해갈 수도 있는데 굳이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빵!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공격해도 내가 정당성이 생기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공격하는 거죠.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저는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일에 그런 상황에 됐을 때 남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공격하면 글쎄 기분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한 대상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친구일 수도 있단 말이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차를 운전할 때도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뒤에서 굳이 그걸 하이빔을 겁내 켜 막 바바바바박 켜고, 아니 난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들어왔다고, 1차선으로 빨리 나도 가려고 차선을 바꿨는데 뒤에 있는 차가, 오고 있는 차가, 아니 나도 충분히 가속할 수 있다고요. 뒤에 있는 차 속도 계산해서 맞춰서 들어간 거라고. 맞춰서 들어갔는데 이 차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러운 거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너 내 앞으로 끼어드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빵! 3초, 5초, 빵이랑 하이빔 연타 공격. 다다다다다다. 좀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얼마나 그쪽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게다가 안전거리를 확보 안 하고 무리하게 들어왔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나도 욕 먹을만 하지. 근데 안 그래도 뒤에서 하이빔을 켜고 막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평소에 쌓인 게 많구나.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못해서 뭐 직장 상사한테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항상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때만큼은 나도 한번, 이 순간만큼은 나도 빛나 보이겠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우주에 떠있는 별, 한순간만이라도 빛나 보이고 꺼지겠다. 별똥별이 한번 떨어지면서 빛을 발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빛나 보이겠다라는 취지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그냥 그래요. 이분들이 쌓인 게 많아서 갑질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되게 공격하고 싶구나. 본인의 스트레스를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풀고 싶어 하는 분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은희님이 그런 식으로 영상 올린 걸 봤을 때, 아직도 차들이 라이더들을 많이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특히 또 여자 라이더에 대해서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무시를 하는구나라는,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여러가지 생존 꿀팁 잘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살아남는 게 첫 번째입니다. 먹이사슬에서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번호판 찍어서 나중에 경찰한테 신고라도 하려면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모아서 나중에 날아다니는 무중력 바이크나 전기 바이크도 한번 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전기 알차가 나올 거란 말이지. 저 무척 기대하고 있거든요. 윙!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차를 운전하시는 라이더 분들에게는 부탁드리자면, 바이크는
자동차보다 확실히 약한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생명에 위협을 주면서 공격을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차만 몰면 돌변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차라리 옆에 가서 좋게 얘기를 하시고 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를 안 모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는 차가 옆에서 위협하면은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차는 안 그래요. 차는 옆에서 위협해봤자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에어백도 있고 사방이 다 보호가 되잖아요. 교통사고 나도 어지간히 큰 사고가 아니면은 뭐 크게 다치는 것도 없고. 근데 오토바이는 정말 헐벗고 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차 모시는 분들은 자전거도 그렇게 위협을 하시고 킥보드 타는 분들도 그렇게 위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가 그 큰 덩치로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은 자기보다 바이크나 자전거나 뭐 그런 킥보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항상 똘똘하신 분이라면 알아두시고 운전을 하시길 바래요. 라이더분들도 센스 있는 운전을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일단 애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건덕지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사실. 물론 이제 은희님 쪽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그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차가 됐건 오토바이가 됐건 마찬가지인데 1차로를 막고서 저속으로 달리는 초보 운전자 분들이 있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상관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속으로 거길 막고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솔직히? 아니 무슨 뭐 한 100대가 뭐 줄을 지어가지고 1차선을 막고 달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한 대가 느리게 가고 있으면은 아니 피해 가면 되잖아요 솔직히.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진 않잖아요. 아니 초보 운전이라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모르는 그분은 어쨌든 몰라서 그런 거겠죠. 몰라서 그러는 약자 아닙니까 약자. 1차선을 막고 있으면 답답하면 아니 2차선으로 바꿔서 앞질러 가면 될 거 아닙니까? 1차선 막고 가고 있으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비켜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답답하면 본인이 피해 가면은 깔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사람도 나중에는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근데 그거를 위협한다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걸 위협하고 공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도 좀 가급적이면 너그럽게 봐줍시다 우리 서로. 그리고 저도 차도 몰고 바이크 차 다 모는 사람이에요. 저는 차 탈 때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위협 안 하려고 피해 다니고 양보해주고 그럽니다. 먼저 가라고. 어쨌건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초보 운전자분들은 자기가 혹시라도 주변 차들한테 피해를 주고 달리는 상황은 아닌지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센스 있게 운전하세요. 물론 실수를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예 빌미를 안 잡히는 게 사실 서로 좋습니다. 괜히 상대방이 열받는 일을 안 하는 게 좋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들이 바이크를 싫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호대기 하니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줄 서 있는데 바이크는 얌체같이 그냥 직진 차선에서 쭉 오다가 지는 혼자 막 얍삽이 쫙 와가지고 그 끝에서 슉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10분 5분 기다리는 차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빡치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크 많이 타고 이런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나도 자주 저러니까 이해하자 라고 하지만 바이크를 안 타는 자동차 운전자분들한테는 이거는 거의 뭐 살인 충동을 느낄 수 있는 분노를 야기시키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분명히 위법이잖아 이거 위법. 라이더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가장 깔끔한 거는 차랑 똑같이 운전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차들이 덜 욕할 거예요 아마. 근데 바이크 특성상 그럴 수 없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해야 돼요. 차들도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지고 바이크한테 어느 정도는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지식하게 그거 막아서 뭐합니까, 솔직히. 먼저 보내주는 게 깔끔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얄미운 놈들 막 이렇게 너무 나를 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본인이 약간 얍삽한 행동을 했다, 자동차 입장에서 좀 열받을 것 같은 행동을 했다라면 최소한 손이라도 한번 흔들고 뒤로 Sorry man 이거 한번 해주고, Sorry man 이거 한번 하던가, 야 미안하다, 이러면 재수없다고 혼나겠지. 죄송 이거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란 말이에요. 뒤에다가 형씨 미안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던가, 아니면은 비상등을 켜는 거지. 비상등 한번 켜주고 죄송 이거 한 번만 해줘도 뒤에서 수많은 차들이 살인충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누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 미안한 줄은 안 해. 에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라이더 분들도 본인이 차들하고 똑같이 신호를 안 지키고 앞으로 튀어나가고 횡단보도 앞으로 나가 서 있고, 솔직히 제가 되게 싫어하는 행동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횡단보도 중앙에 서 있는 라이더 분들이에요. 같은 라이더인데도 나 너무 싫어요, 솔직히. 그거는 민망해. 내가 당당하게, 물론 차도 그래. 차도 미친 척하고 횡단보도 중앙에 빡 서 있는 정신 나간 분들이 있어요. 바이크는 크기라도 작지, 차로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 둘 다. 양아치야. 근데 바이크 타는 분인데 거기 중앙에 빡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딱 이러고 있어요. 딱 팔짱 딱 끼고 이거 있잖아, 이거 알차 타고 이거 하는 분들,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욕한단 말이야. 아니, 횡단보도 중앙에 서 있으면 미안한 줄이라도 알던가, 아니면 뒤로 좀 빼기라도 하던가. 아니, 거기 당당하게 그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인들이, 또는 뒤에서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 차들이 바이크에 대한 얼마나 안 좋은 인식을 갖겠습니까? 라이더 입장이 나도 열받는데, 솔직히 그런 걸 보면. 결론은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라이더 분들을 그래도 약자니까 어느 정도 좀 보호를 좀 해달라. 열이 받더라도 그렇게 위협하진 말고 가급적이면은 창문을 내리고 대화로서 좀 풀어보시라 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라이더 분들도 너무 얌체같이 행동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주변 차량들한테 뭔가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으냐, 이런 것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을 했다라면 주변의 차량들이나 바이크에게 본인이 잘못을 했다면 미안한 티를 내서 확실히 잘못했다는 사과를 해라. 그러면은 그래도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누그러들 수 있다. 그리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항상 좀 더 참아보시라. 서로서로 뭐 사고 안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열받으면 이렇게 갓길에서 잠깐 세우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냥 스트레이트 파이터를 하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좋게 가자. 오랫동안 바이크 타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라, 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라이더 분이 영상을 또 올리시고 그런 걸 보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지만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뭐 멘탈이 워낙에 강철신경이라 무슨 욕을 해도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그냥 채널에서 숨기게 해버리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팁 드렸죠. 먹이사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오래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희님이 또 그 라이브 하실 때 수다를 좀 댓글을 달았는데, 또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 뭐 여자라든지 무시한다, 막 여자면은 막 따라온다, 막 이렇게 뭐 뒤에 헬멧 뒤로 그 머리만 따은 것만 보이면은 막 앞질러 가거나 공격적으로 위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라이더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여자분은 이뻐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간 적은 종종 있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었는데, 은희님이 마스크 쓰고 눈만 보이면 다 이뻐 보인다고 여자들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뭐 여자라서 무시해서 따라다닌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자 라이더들은 아마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이 바이크 생태계라는 곳이 사실 남탕이죠. 엄밀히 따지면 남탕이고 남성다운 스포츠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요즘은 어차피 유니섹스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제 남자랑 여자랑 구분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라이더분들은 평균적으로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신기해서 따라가는 게 커요. 남자 라이더분들은 좀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영화나 걸그룹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자 라이더가 있으면은 어차피 외모가 안 보이잖아요. 뭐 몸매밖에 안 보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키나 몸매 같은 건 드러나겠지만, 근데 몸매도 솔직히 자켓 슈트나 이런 거 입으면은 그게 머리 뒤에 따매고 여자 라이더가 이렇게 쫙 알차나, 뭐 스쿠터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됐건 이게 그러니까 쫙 가면은 그냥 그 모습이 좀 이쁘게 느껴져요. 제가 남자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못 보니까, 일단 주변에 여자 라이더가 거의 없지 뭐 사실. 여자 라이더가 어딨어. 다 남자들만 득실득실 거리는 남탕인데, 여자 라이더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예뻐 보이고 예쁠 거라는 상상들을 아마 대부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저는 일단 그래요. 저는 그냥 상상으로 분명히 예쁠 것이다 라고, 이제 영화 배우나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어차피 가서 헬멧 까볼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남자 라이더 분들은 좀 더러운 분들도 많아요. 되게 뒤에 따라가면 약간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남자 라이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약간 지저분한 컨셉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왠지 가면은 막 냄새 날 것 같단 말이야. 땀 냄새 나고 막 꾸질꾸질해 보이는 라이더 분들이 있어요. 그 컨셉이. 근데 여자 라이더 분들은 그런 컨셉이 좀 드문 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다 아시잖아요.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도 전 차주가 여자였다 그러면은 실제로 더 잘 팔린대잖아요. 환상을 갖는다 그러죠. 대부분 남자 고객들이 이 차는 되게 깔끔하게 관리가 됐을 거다. 담배도 잘 안 피니까 여자분들은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이럴 거다라고 상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 오피스텔 들어갔을 때 여자분이 쓰는 집이면은 일단 악취가 확실히 덜 나요. 그 샴푸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가지고 그냥 깔끔하다. 남자분들 사는 집 가면은 막 꼬랑내 나고 막 호레비 냄새 나고 막 이런 그런 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복합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라서 무시하거나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 제가 따라간다는 거는 아니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기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해서.